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박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과목을 맡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과목이 4과목이에요. 그래서 간호관리학, 모성아동 기본을 담당하고 있는데, 자, 이번 시간은 간호관리학 시간이죠. 그래서 간호관리학 국가고시 문제는 35문항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국가고시 생각하면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가 간호관리학이에요. 왜냐하면 나머지 과목들은 실습을 하거나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말 그대로 간호관리, 매니지를 하는 거다 보니까 매니지를 해본 적이 있어야죠.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 간호관리학은 경영학, 행정학에서 쓰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되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암기도 해야 되지만 이해를 동반하지 않는 암기는 어렵잖아요. 이해를 반드시 해야만 암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호관리학은 좀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간호관리학 문제가 굉장히 좀 쉬웠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한 2년 전인가 또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간호관리학 뻔하게 또 생각보다 많았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면서 간호관리학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빠지지 않도록 골고루 다 챙겨서 문제를 만들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공부하기 또 간호관리학 챕터를 보시면 그 역사 부분이 있죠. 간호 역사. 그래서 세계 역사, 그 다음에 한국 간호사. 뭐 이런 부분들이 한 3, 4년 전에만 해도 거기에서 10문제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역사 부분이 한 2문제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2문제, 3문제 나온다 그러면 뻔하죠. 나이팅게일 아니면 페노. 그쵸? 나머지 하나가 이제 물음표긴 한데요. 그래서 나이팅게일하고 페노는 꼭 외우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한 번씩 제가 간단하게 다루어 줄 겁니다. 그 대신 나머지 간호관리라고 하면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뭐 간호단위 조직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부분의 문제가 역사가 줄어든 만큼 다른 부분의 문출제 빈도가 훨씬 많아졌죠. 그래서 꼼꼼히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는 자, 6회 문제 풀이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간호관리 역시 기본 개념을 먼저 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미 기본 개념을 다 정립하고 오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막상 문제풀이 들어가면 되게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문제와 플러스 기본 개념들 다시 한번 중요한 거 정리해 드리고 그 밑에 보면 OX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OX 문제들을 정리하시면 훨씬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이 OX 문제들은 실제 시험에서 답까지 문항에 1, 2, 3, 4, 5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장들이고 또 거기에서 많이 나왔던 것들을 또 정리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가실 때 두꺼운 책 들고 가지 마시고요. 이것만 들고 가시면 쉬는 시간에 잠깐 서머라이즈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하철에서도 이걸 갖고 외우시면 들고 다니기 편하잖아요.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참여하시기 전에 유인물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인강을 통해서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기 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까 출력하셔서 옆에 놓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수업을 듣다가 질문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하시면 되겠죠. 쉬는 시간에. 그 다음에 인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질문방 코너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오기가 좀 쑥스럽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네이버 카페로 오시면 천사랑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만든 국시 카페예요. 그래서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의고사 1회 문제 볼게요. 자, 1번. 자,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거를 문제를 풀고 들어갈 때가 있고요. 어떤 거는 문제 풀기 전에 개념 정리부터 하고 문제를 푸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념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막상 문제만 딱 받으면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갖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제가 만든 문제의 좀 특징은 1, 2, 3, 4, 5가 있죠. 답은 한 개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 틀린 문항을 여러분들이 다 고쳐서 그거를 외워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제, 그죠? 숙제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틀린 거를 올바르게 고쳐서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정말 지금부터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1번. 네, 유명하신 분이죠. 나이팅게일 간호 이념은 항상 머스트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일단 이거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더듬어서. 자, 옳은 거.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저랑 눈을 좀 마주치세요. 자, 이 정도가 참 좋은데 아이 컨택이 다 돼요.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바로 고개 숙이세요. 아이 컨택 안 하는 거예요. 틀릴까봐. 자, 그러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수업 실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카메라에 머리 안 나와요. 자, 올 때 여러분들 뒷머리도 안 나와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로 말씀하셔도 돼요. 틀린 거 큰 소리로 말하셔도 누군지 모르니까. 맞으면 기분이 좋고, 틀리면 왜 틀렸지를 공부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소극적이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답은 몇 번? 그러면 이러고 계세요. 그죠? 안 보이게 손가락만.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도 맞으면 기분이 좋고 맞으면 맞을수록 더 니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죠? 아셨죠? 약속해 주실 수 있어요? 이왕이면 우리 수업 재밌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번. 3번, 5번. 자,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5번 하신 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간호사는 자신의 긍지와 가치관에 따라 간호활동을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제 문제는 엔드가 되게 많아요. 고. 그리고 세 개가 다 맞는지, 두 개가 맞고 하나가 틀린지 이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신의 긍지와 가치관에 따라 간호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건 맞아요. 근데 뒷문장이 틀렸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틀린 문장이에요. 그러면 답은 3번이죠. 간호사 면허 등록 제도는 형식적인 제도가 사명감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반대했었죠. 나이팅게일은 그래서 간호사 면허 등록 제도를, 그쵸? 면허 등록 제도를 반대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3번 문항은 맞고, 상대적으로 펜윅 여사는 그렇죠. 면허 제도를 찬성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을 고쳐볼까요, 우리? 간호사의 신앙은 사명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갖지 않는 게 좋다? 아니죠. 간호사의 신앙은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간호산업은 종교적이라는 게, 종교하고 간호는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틀렸죠. 어떻게 고쳐야 되죠? 비종교적이어야 되고요. 간호사 신앙은 존중되어야 된다. 이거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앞에 문장이 틀렸죠. 빛 하나만 써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간호는 질병을 간호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자, 그래서 유인물 보세요. 나이팅게일의 간호 이념을 정리해드렸어요. 이거는 우리 나이팅게일은 정말 꼭 알아야 될 사람이죠.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간호 이념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통적인 문항에 뭐뭇이 아니라 뭐뭇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A가 아니고 B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A, B를 순서를 바꿔서 자꾸 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간호는 직업이 아니고 뭐다? 우리 큰 소리로 직업이 아니고 사명이다. 조금 더 양보할 수 없는 독트린, 주의도. 질병을 간호하는 게 아니고, 네, 여러분, 자기 목소리로 내야 이게 메모리가 돼요. 그렇지, 그렇다가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아셨죠? 자꾸 자기 목소리로.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들이 다 틀릴 거예요. 그쵸? 뭐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큰 소리로 떠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때는요, 제 대학 때 공부 때는 나름대로 이렇게 서머라이즈를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때 저 때는 서머라이즈 노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이팅게일 간호 이념하면서 저는 기숙사 살았거든요. 기숙사 옥상 가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 막 큰 소리로 떠들면서 외웠던 것 같거든요. 그런 방법도 여러분 뇌에 남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간호산업은 비종교적이어야 되고 간호사 신앙은 존중돼야 되고요. 간호사이지 의사가
아니라 그랬었죠.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간호사를 지도하고 관리한 사람은 간호사가 해야 되고 간호학교의 원장들은 전부 간호사 스펙을 갖고 간호사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했었죠. 상대적으로 펜웍은 간호사를 지도하는 사람은 누구다? 의사다라고 차이점을 나중에 또 구별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간호의 일체는 간호사에 의해서 관리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환자에 대한 차별 없는 간호를 주장을 했고 면허 등록 제도를 반대했었죠. 그 다음에 간호는 더 좋은 거를 원하는 상태. 그래서 예방 간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정신 간호의 중요를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긍지와 가치관에 따라 간호 활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머스트로 갑니다. 자, 2번 초기 간호교 기독교 시대죠. 특징으로 옳은 것. 자, 몇 번일까요? 자, 또 다시 눈으로 다 내리셨어. 문제를 읽으시느라고 내리신 것 같은데, 자, 몇 번? 네,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몇 번? 5번. 자, 마르셀라는 최초의 여집사이다. 최초의 방문 간호사이다. 네, 아닌데, 그러면 누굴까요? 패배죠. 주어가 틀렸죠. 그러면서 여러분 최초의 여집사이면서 최초의 방문 간호사가 누구냐는 실제 기출로도 여러 번 나왔던 거거든요. 역사 문제에서. 그래서 패배죠. 자, 마르셀라는 로만 메이트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집사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패배입니다. 그러면 5번은 아니네? 그러면 자,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면 수업 진행이 안 되는데 저 혼자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몇 번? 4번이죠. 그쵸? 여집사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이타주의에 의한 봉사입니다. 자, 1번. 자, 기독교의 평등 사상으로. 이 문항은 맞죠? 기독교 정신이 들어온 거니까 기독교 시대에서는 남성들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간호사업에 많이 종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남성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로만 메이트론의 활력으로 후일 간호사업이 여성사업으로 발전하는 기초가 되었다. 로만 메이트론의 활력이 아니라 여집사의 활동이죠. 그래서 바꾸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집사 활동이 여성사업으로 헌신하는 계기가 됐고요. 자, 다이아코니아, 제노도키아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얘네 두 개를 비교하셔야 되는데, 자, 더 큰 입원시설을 갖춘 자선병원은 제노도키아예요. 제도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그러면 유인물 잠깐 보세요. 유인물에 초기 기독교 시대를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만 풀 때와 유인물을 보고 문제를 보면 답이 금방금방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정리합시다. 초기 기독교 신앙이요.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박애주의, 이타주의, 실천봉사. 란 거고요. 사회봉사로서의 간호를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만 돌보는 거였었거든요. 자기 가족을 케어하는 게 간호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 정신 들어오면서 가족을 벗어난 다른 사람들도 돌보는 마인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봉사로서의 간호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집사. 이게 지금 답 문항에 있는 문항이 그대로 들어갔죠. 4번 문항이 이거죠. 여집사가 후일 간호사업의 여성사업으로 발전한 기초가 됐고 최초의 여집사, 최초의 방문간호사 누구다? 큰 소리로 패배.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초기 기독교 시도에는 여집사단의 활동이 있었고요. 또 누가 활동을 했어요? 로마의 기부인 간호사학과들, 로만 메이트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활동했어요. 그래서 여집사와 로만 메이트론 활동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집사단, 자, 여집사를 중심으로 조직화된 간호가 시작했고요. 기독교 정신이기 때문에 순수한 이타주의에서 나왔었고, 자, 간호사업에 여성들이 종사할 수 있도록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여집사단이 과부집사단, 처녀집사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다음에 로마의 기부인 간호사학과인데요. 자, 로마의 기부인 간호사학과들은 굉장히 사회적인
직위,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 부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로만 메이트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돈도 많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간호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로만 메이트론 3명이 제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었죠. 자, 특징이 뭐였어요? 여러분 공부할 때 외웠던 거. 랄랄라로 끝나요. 라라라. 그쵸? 그래서 마르셀라, 파비올라, 피올라. 그래서 이 세 사람을 구별하는 문제가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셀라는 수도원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농원이라든가 집 있잖아요. 이거를 자기가 이제 기부한 거야. 수도원으로. 수도원으로 써도 된다라고 하면서 간호를 시작을 했었고요. 파비올라, 우리 최초는 항상 외우셔야 돼요. 최초란 말이 들어가면 최초 기독교 병원을 세운 건데 그 기독교 병원 이름이 나조크니움이에요. 근데 그걸 만든 사람이 파비올라고요. 파울라는요, 호스피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를 마련하고 병자를 위한 병원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최초로 간호사 훈련시킨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파울라입니다. 그래서 라라라 3명은 멋으로 정리하시고요. 의료기관은 아까 다이아코니아, 제노도키아 구별하시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다이아코니아가 조금 작은 거고요. 제노도키아가 훨씬 더 크다. 요거부터 외우시고, 자, 다이아코니아는 자, 여 집사단이 일을 하려고 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작아. 보건소, 외래 이런 것들이 다이아코니아. 제노도키아는 오늘날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입원 환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차이를 구별하시면 돼요. 아셨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이거를 보고 문제 단문항을 보니까 바로바로 알겠죠? 근데 처음 보고 풀면 진짜 안 돼요. 그래서 틀린 거를 확실하게 고치면서 개념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3번. 간호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간호관리는 간호조직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자, 관리든 경영이든 뭔가 매니지하는, 운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어떤 조직이 있어야 관리든 경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2번. 2번은, 그럼 답이 1번이에요. 그러면 2번은 뭐가 틀린 걸까요? 그렇죠. 물적인 자원보다는 누가 중요해요? 인적 요소가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말한 인적 요소는 환자예요? 간호사예요? 간호사. 그쵸? 보시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안내하고 영향을 주는 능력이다. 간호관리의 특성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기획조직 인사 지휘 통제라고 하는 관리 중에 어디에 속하는 문항일까요? 사람을 안내하고 영향을 주는 능력. 기획조직 인사 지휘 통제에서 어디? 지휘에 대한, 지휘 개념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 간호관리의 목표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간호관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도 외우셔야 되겠죠. 그럼 뭐다고요?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양질의 간호를 위한 간호사의 노력과 희생이 요구된다? 노력과 희생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유인물 보세요. 간호관리는 자, 보세요. 정의에서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게 목표라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간호 직원들의 노력과 필요한 모든 자원의 활동을 기획조직 인사 지휘 통제하는 게 간호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직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직. 그 다음에 사람을 중요시하고 목표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간호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위한 수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그 자원들을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과정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그러면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혹시 있었어요? 기획에? 생각나는 거. 집에 가서 이제 책 찾아봐야 되나요? 자, 기획 파트 챕터를 먼저, 목차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기획의 계층화도 있고요. MBO, 목표 관리도 있고, 의사결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재무관리, 그 다음에 시간관리, 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기능이에요. 그 서브 목차들이 기획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은 조직화, 그 다음에 뭐 조직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사 같은 경우는 뭐죠? 뭐가 있지? 직무관리, 또 개발관리, 유지관리, 뭐 이러한 것들. 지휘는 리더십, 뭐 동기부여, 그쵸? 그 다음에 뭐 갈등관리, 뭐 인파워먼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리 공부하시면 나중에 이 기능들은 다 저절로 외워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기능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간호관리 책 집에 갖고 계시죠? 그러면 거기 목차를 한번 봐보세요. 막 책 틀어보 찾아보지 마시고 목차 보면 기획의 서브 목차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정리 꼭 하시면 되겠고요. 4번입니다. 4번은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딱 주면 못 풀어요. 왜 못 푸냐면 자, 이거는 지금 민츠버그의 관리자 역할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민츠버그의 관리자 역할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공부를 한번 다시 저를 보세요. 유인물 보지 말고. 자, 민츠버그가 세 가지 범주로 나눴죠. 네, 갑자기 표정들이 어두워져요. 세 가지 범주. 그래서 뭘로 나눴어요? 그렇죠. 대인관계죠. 자, 모르는 사람은 자, 유인물 봅시다. 그게 낫겠다. 자, 대인관계적으로 나눴어요. 자, 큰 소리로 어떤 관계? 대인관계죠. 그럼 두 번째는 뭘로 나눴어요? 그렇죠. 예, 보고 읽으니까 목소리가 커져요. 정보적 역할. 세 번째는? 자, 의사결정자. 지금 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난이도 쉬운 문제가 뭐냐면 민츠버그의 세 가지 역할이 무엇이냐가 실제 문제예요. 그러면 요 세 가지는 쉬워요. 근데 점점점 깊게 들어갑니다. 지금 실제 4번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러면 대인관계적 역할의 세 가지가 또 무엇이에요? 자, 우리 큰 소리로 대표자, 예, 저보다 더 크게 대표자, 지도자, 네, 이렇게 해야죠. 섭외자죠. 그 다음에 정보적인 역할의 세 가지는 모니터는 또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모니터 하면은 정보 서칭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니터 많이 하죠. 그래서 모니터 역할을 정보 수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보 전달자, 그쵸? 그 다음에 또 대변인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자의 역할, 자, 큰 소리로 기업가. 기업가를 다른 말로, 그거는 뭐 CEO 역할이라고 하는데 답이 뭐 답과정이 CEO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기업가 역할. 또 자, 문제 해결자라고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비슷한 말로 위기수습자. 다른 말로 고충처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충이죠,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또 뭐가 있어요? 자원 분배자. 또 하나 협상자.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난이도 1번 하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각각의, 그쵸? 대인관계적 역할에 뭐가 있느냐, 정보적 역할에 뭐가 있느냐, 의사결정자 역할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3개, 4개죠. 그치?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조금 더 깊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항이 뭐냐면 의사결정자예요. 의사결정자에 4개나 나오네. 그쵸? 또 의사결정자의 역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냐면 섭외자와 대변인의 역할을 얘네 두 개를 되게 헷갈려 해요. 그래서 요 부분을 확실하게 구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답은 쉽게 대표자의 역할이에요. 답이 대표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문항을 보니까. 근데 답이 대표자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 섭외자의 역할 이게 안 나오고요. 그 옆에 땡땡이 있죠. 대표자의 역할을 갖고 막 쏘는 거. 그게 답과장이 길게 풀어주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대표자다. 대표자 찾는데 대표자 옆에 땡땡이가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대인관계적 역할에서 대지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대표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 간호부장님 이죠? 간호부로 되어 있으면 간호부장, 간호본부로 되어 있으면 간호본부장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대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문객 접대, 부하 직원의 결혼식. 부하 직원의 결혼식은 부장님이 참석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결혼을 하면 대부분 머스트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수간호사들이에요. 그 병동의 수간호사. 그리고 수간호사들이 결혼을 하면 그때는 부장님이 오세요. 부장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부장님 이름으로 아마 하완이 올걸요. 큰 곳이 뭐 이렇게 하는 하여튼 결혼식 참여 대표로도 가시고요. 오찬주간, 의식행사 주간, 공적 내박계 접견, 대표로 어떤 서류에 써명 사인할 때 이런 것들이 대표자의 역할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여러분 지휘하고 조정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동기유발, 직원의 채용과 훈련을 담당한다. 이 두 번째 문항이 실제 기출에서 제일 많이 나온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동기부여 채용, 교육, 훈련, 지시, 승진, 보상, 체계 이런 것들이 지도자의 역할. 섭외자는요. 상호작용하면서 다리 역할, 연결해주는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섭외자의 역할에 여러분 세 개 보이시죠? 얘는 머스트로 갑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것 외에 다른 부서 직원, 물품 공급업자, 환자,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면서 교량 역할을 하고요. 또 정보를 제공해 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게 되고요. 또 조직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되겠잖아요. 자원을 모색하는 역할들이 섭외자의 역할입니다. 다음에 모니터 역할. 자, 주변 환경을 막 모니터하면서 정보 수집하는 거고 특정 정보를 찾는 거고 이게 모니터의 역할입니다. 수간호사가 메일 관리하는 게 이 역할에 들어가고요. 전달자 역할은 항상 이게 나와요. 수간호사 미팅이요. 여러분들이 수간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간호사 미팅 회의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수간호사들이 모여서 수간호사 미팅을 하면 수간호사 미팅 회의록이라고 병동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읽어보고 사인하세요 그런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간호부에서 하고 있는 추진하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보와 관련된 회의 주간 통신을 통한 정보 전달. 대변자의 역할은 내 부서를 다른 부서한테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외부에 간호부서, 자기 부서의 계획이나 정책 등 활동, 그 다음에 결과 등을 알리고 조직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거 대변자의 역할. 그 다음에 기업가의 역할은 대표자의 역할, 그러니까 기업가 여러분 아까 CEO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CEO는 뭐예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조직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조직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역할을 어떤 특별한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기업가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한다. 항상 뭔가를 추진한다. 그러면 기업가의 역할이에요. 변화를 창출한다. 시도한다. 그래서 특히 항상 나오는 단어가 프로젝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란 나중에 조직에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겠지만 프로젝트 조직은 어떤 특별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프로젝트거든요. 그 역할이 기업가의 역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자, 고충 처리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고충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스케줄 문제, 장비 문제, 파업한 문제, 또 화재나 사고 시의 문제. 그거를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하는 사람. 자원 분배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원이 빠지지 않도록 모든 자원이 포함되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원을 할당하는 책임. 그 자원이 뭐냐? 자금, 시설, 직원, 시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조정해서 일을 하는 거.
다음에 협상은요, 항상 협상이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물품 공급업자와 협상이고요. 그 다음에 단체교섭, 노사협상. 노사협상들이 제법 문제 많이 나옵니다. 노사협상, 협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렵지는 않죠. 자, 그래서 그 땡들이 단문항에 길게 풀어 놔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의고사 문제 있잖아요. 국시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네 과목은요, 국시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의 니드에 맞게 굉장히 쉽게 쉽게 쉬운 문제만 드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국시에서 떨어지세요. 그것만 갖고는. 그래서 국시보다는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다까지 하나하나 문항이 한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어려운 문제니까 이것만 하셔도 충분히 점수 획득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거 장담해요. 자, 4번 볼게요. 자, 4번이 이제 최근의 문제들이에요. 문제만 막 5줄이에요. 그러면 문제를 읽어보면서 어떤 역할들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간호부장은 의료기관의 서비스 평가를 앞두고 우수 간호 인력을 확보 배치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량상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성과급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간호 인력을 재배치하는 정책을 결정했대요. 어떤 역할? 자, 왜 의사결정자의 역할일까요? 답은 4번이 맞아요. 그런데 왜 의사결정자의 역할? 자, 의사결정자 역할에 기업가, 문제 해결자, 자원분배자, 협상자 역할이 있었죠. 자, 그럼 문제를 보고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자, 어디가 있지? 자, 우수 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첫 번째 줄,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거 문제라는 거야. 인력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수한 간호 인력을 뽑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비스 평가를 앞두고 그 문제, 서비스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인증평가거든요. 인증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 인증규제에 맞는 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간호 서비스의 질을 올린다고요. 이게 문제 해결자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 성과급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그쵸? 새로운 인력을 재배치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면 이건 무슨 역할? 이거는 자원분배자 역할이, 그러니까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고, 그쵸? 자,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은 무슨 역할이냐면, 이건 기업가의 역할이죠. 뭔가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 것, 기업가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간호 인력을 재배치했다? 이게 자원분배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 문항에서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의사결정자의 역할, 문제 해결자의 역할, 기업가의 역할, 자원분배자의 역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역할을 합한 거니까 답이 의사결정자의 역할이에요. 아셨죠? 그럼 문항을 바꾸고 문제는 그대로 두고요. 제가 살짝 문항을 틀게요. 자, 제일 마지막 문항 밑에 문제. 자, 이는 간호자의 역할 중 해당하지 않는 역할이 무엇인가? 이렇게도 문제가 나갈 수 있겠죠. 그쵸? 그럼 해당하는 역할은 문제 해결자, 기업가, 분배적인 자원분배자 역할. 나머지 한두 개를 고르시면 될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또 가로 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는 무슨 역할? 경쟁사 및 조직 외부의 사람을 다루고 조직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부터 자원을 모색하는 역할. 섭외자. 그쵸?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부하의 활동을 지휘하고 조정하는 역할. 지도자의 역할.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역할. 이거는 섭외자의 역할이죠. 간호단위를 대표하여 간호부서 회의에 참여하는 역할. 이거는 대표해서 회의에 참여한다고요. 대표자의 역할. 조직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역할. 문제 해결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여러분 1, 2, 3, 4, 5가 다 전부 여러분 5문제 푼 거예요. 5문제 푼 거예요. 벌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항을 하나하나 한 문제로 쉽게 나오면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자, 5번도요. 문제 풀고 답만 설명해 주면 저는 끝이에요. 그렇게 풀려면 굉장히
쉬워요. 그쵸? 그런데 전반적인 체계, 여러분들이 관리 이론에서 그나마 많이 나오는 게 관리 체계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체계 이론을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자, 유인물 볼게요. 자, 체계 이론의 개념, 정의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간호관리를 투입, 전환, 산출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간호관리라는 게 뭐다 그랬죠?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라고 그랬었죠. 간호관리를 투입해서 산출로 바꾸는 전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간호관리 정의가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자, 투입, 전환, 산출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이론이 체계 이론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중시하니까 간호직원을 중심으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하는 과정이다 라고 걷고, 자, 과정인 동시에 기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의사결정, 의사소통, 동기부여, 갈등관리, 지원 기능을 하는 거를 체계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특징. 자, 그 전에 나왔던 이론들은 전부 폐쇄론적 관점에서 접근을 했죠. 그래서 조직은 환경과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했지만 체계 이론부터는 오픈 체계로 만들어지면서 조직과 환경이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계 시스템으로 봐서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전체다. 그다음에 상호 유기적인 관점에서 동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서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하여 다룰 수 없다. 뭐 이런 멘트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투입 과정 산출의 그 요소들을 시험 문제에 물어봅니다. 자, 투입은 우리가 간호관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입은 대부분은 자원이 투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국시에는 소비자 투입 요소냐 생산자 투입 요소냐를 구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 환자 중증도, 간호 요구도, 간호 업무량, 간호 직원의 기술 경험, 태도, 교육, 훈련, 장비, 소모품, 테크놀로지, 약품, 시설, 건물, 내부 설계, 디자인, 자금, 정보, 시간, 이런 전부 자원과 관련되는 것들이 투입입니다. 과정은 아까처럼 관리 과정, 간호관리 과정, 그 다음에 여기에 지원 기능이 과정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관리는 오히려 전환 과정은 되게 쉬워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 의사결정, 의사소통, 동기부여, 갈등 관리가 들어가고, 산출은 자원을 투입해서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는 아웃풋, 결과물이 산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 서비스의 양과 질, 그 다음에 환자 만족도, 재원 일수, 환자 만족도, 간호사 만족도, 만족도는 전부 산출입니다. 이직률, 결균율, 인력 개발, 활성화, 이런 것들이 산출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항은 투입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느냐, 산출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문제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문항 보세요. 자, 5번 문항에서는 자, 산출 요소를 물어본 거예요. 투입 과정 산출에서 산출 요소. 자, 우리 공부했네, 지금. 자, 그러면 간호의 질은 하나하나 다 따져볼 거예요. 간호의 질은 세 가지 중에 뭐예요? 간호의 질. 산출이지, 간호의 질은. 질이 좋다, 나쁘다 하는 거니까 산출. 그러면 간호 시간은? 자, 여기서 헷갈리세요. 자, 그냥 시간은 투입이에요. 그런데 간호 시간은 간호의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산출이에요. 여러분 국시보다 되게 어렵다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틀릴 수 있는 문항을 제가 다 섞어놓고 오지선다를 만들어 놓은 거야. 굉장히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부러 막 여러 개씩 넣고 다 섞어놓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투입 과정 산출을 완벽하게 외우지 않으면 다 틀려요. 여기서 문제 많이 풀어봐야 소용없다고요. 외우고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질은 산출, 간호 시간은 산출. 그러면 동기부여는 그렇죠, 과정. 자, 간호 시간은 산출,
재원 일수는 환자가 뭐 간호를 잘해서 환자의 병원의 재원 일수가 짧아졌다, 길어졌다 하는 거니까 산출. 환자 만족도, 간호 직원의 만족도. 산출. 2번이죠.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는 과정. 인력은 투입. 물자 투입. 자금 건물 설계 정보 투입. 5번. 동기부여는 동기부여 의사소통 의사결정은 과정. 과정의 지원 기능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간호 직원의 만족도는 산출.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완벽하게 오지 않으면 문제 10문제 풀어봐요. 여러분 모른다고요. 문항 바꿔. 여러분들 틀린 문항. 아까 간호 시간, 그냥 시간. 그 다음에 또 틀리기 쉬운 문제가 뭐냐면 또 나오겠지만 여러분 데이터. 데이터는 뭐라 그러냐면 정보라 그러거든요. 정보는 투입이에요. 그러면 데이터 콜렉션. 정보 수집이요. 그럼 얘는 과정.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물.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했어요. 나타나는 결과물을 연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구는 산출에 속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외웠다고 치고요. 가로 1번부터 여러분 11문제 풀어보세요. 자, OX로 가봅니다. 자, 1번은 자, 이 속도로 가면 여러분 모의고사 6회도요. 못 풀어요. 다 못 풀어요. 자, 1번 안 읽을 거예요. 자, 1번은 O예요, X예요. 자, 여러분들 O 선택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반응이 O. 제 억양이 어떤 것 같아요? 하나는 올라갔죠. O, 하나는 O 하시는 분은 찍은 거예요. OX 중에. 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애들도 보면 제가 키우는 애들도 보면 일단 문제 풀어 답하라고 엄마 눈을 딱 보면서 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찍은 거야. 그렇지만 아는 분들은 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 하시는 분들은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답은 맞았어요. 오. 자, 두 번째는 산출은 투입 요소가 전환 과정을 거쳐서 얻은 결과고 자, 산출에는 질. 산출 맞죠? 조직 활성화 산출. 환자 만족도 산출. 간호사 직무 만족도. 네, 그러니까 2번. O. 3번은 왜 X일까? 네, 이제 아니까 목소리가 커져요. 의사소통은 과정에 속하면서 관리 지원 기능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X. 간호의 질, 환자 만족 계속 반복하죠. O에. 그 뒷문장은 맞아요. 의사소통 때문에 틀린 거야. 4번. 소비자 투입 요소요. 소비자 투입 요소는 환자 투입 요소. 환자들이 이제 환자 측면에서의 투입 요소라고 하는 건데, 환자 상태, 간호 요구도 맞습니다. 5번은 체계 이론의 특성을 이야기한 거죠. 역동적인 전체, 유기적 관점, 동태적인 구조를 지닌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개방 체계. 그래서 맞죠. 동그라미. 6번. 기획, 지휘,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 간호관리자 집단은 어디에 속해요? 자, 6번. 자기의 확률을 한번 믿어보세요. O예요? X예요? O예요. 간호관리자 집단은 기획, 지휘, 통제하는 관리자 집단이 들어가는 거는 과정에 속해요. 그 다음에 7번은 여러 하의 시스템을 분리하여 취급할 수 없다 그랬죠. 아까 환경, environment죠. 환경이 있고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개방체계란 말이에요. 이렇게 오픈돼 있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조직과 환경을 따로 딱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X. 그래서 7번 문항도 여러분 특징에 두 번째 땡에 들어가 있는 문장 그대로 쓴 거거든요. 보이세요? 찾으셨어요? 특징의 두 번째 땡 한번 봐보세요. 체계론의 특징의 두 번째 땡. 찾으셨죠? 그 내용이 지금 가로 7번 문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 이 의미를 완벽하게 외워야 그나마 가로 문제도 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X. 왜 X인지는 아시겠죠? 8번. 제공된 간호 서비스의 양과 질은 평가해서 다시 투입 과정으로 피드백한다. 맞아요.
그쵸? 자, 제공된 간호 서비스의 양이 간호 시간이고 질이죠. 그럼 얘는 간호 서비스의 양과 질은 산출이에요. 그럼 산출해가지고 얘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들어가? 다시 투입부터 들여서 리사이클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은 O예요, X예요? X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 X가 아니야? O야. 요 체계 이론부터 개방적인 시스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 체계로 봤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9번. 자, 폐쇄제 구조에서 환경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개방적 조직 구조로 바뀌게 된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바꿔요. 9번을 그대로 살리면서 계기가 된 조직 이론은 자꾸 물음표, 체계 이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문제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9번은 동그라미. 10번은 투입에는 정보는 투입, 인력은 투입, 공급폭은 투입, 연구는 제가 연구 설명했죠? 산출에 속한다고. 그래서 뒤에 연구 때문에 틀린 거야. X. 산출에는 서비스의 양과 질 맞죠? 그 다음에 환자 만족도, 직원의 만족도 맞고 조직 활성화 어떤 것들을 해서 이러한 결과가 돼서 조직이 활성화가 됐다라는 결과물이 나온 거죠. 그래서 11번은 동그라미. 아셨죠? 좋습니다. 자, 6번. 기획의 원칙을 설명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6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현재, 그럼 답을 한번 볼까? 몇 번일까요? 6번.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쉬운 걸 한번 꼬아놨나, 내가? 몇 번? 5번. 조직 계층에 걸쳐서 목표 수단의 연쇄 과학에 따라 가장 큰 간호부 기획에서 큰 간호부 기획에서 작은 간호 단위 기획으로 순차적으로 기획을 파생시킨다. 5번 맞아요. 그러면 5번은 다시 문제를 바꿉니다. 자, 5번을 기획의 원칙에 어떤 원칙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원칙이야? 기획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원칙? 계층화의 원칙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의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5번도 실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문항이에요. 그 답을 계층화의 원칙으로 물어본 답이에요. 자, 그러면 1번. 현재 간호조직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은 어떻게 해야 돼? 최대화. 새로운 자원은 최소화. 그럼 있는 자원을 최대화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자원을 최소화하는 원칙은 무슨 원칙? 자, 우리 생각 바로 안 난다고 쳐요. 자, 유인물 볼게요. 기획의 원칙에 제가 몇 개 써놨어요. 대표적인 거. 자, 이 중에서 무슨 원칙? 닭가지 1번에 속하는 원칙. 경제성의 원칙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료 환경이 변하더라도 한 번 만든 조직 기획은 수정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원칙? 탄력성. 그렇죠. 탄력성 원칙 이꼴. 또 다른 말로 융통성의 원칙.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전문 용어를 사용하되 복잡하고 상세하게 기록하는 게 좋다. 전문 용어 사용한다는 말도 틀렸고 왜요? 타부서, 간호부서뿐만 아니라 타부서에서도 이걸 볼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타부서는 교육부서, 기획부서, 재무부서에서 볼 수 있으니까 거기다 메디컬 텀 써놓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고 복잡하고 상세하게 기록하는 거 안 돼요. 그 두 개 다 틀렸어. 그러면 간단하게 쓰되 간단하게 명료하게 한다. 그러면 어떤 원칙? 간결성의 원칙. 병원에 연구병동을 짓는데 모든 예산을 집중적으로 사용한다. 병원 짓는데 예산을 다 거기다 넣어버리면, 연구병동에 넣어버리면 다른 데 쓸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은 균형성의 원칙이지. 자, 여러분. 어떻게 문제가 어려운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1, 2, 3번. 1번을 무슨 원칙으로 하는가? 2번도 무슨 원칙? 3번도 무슨 원칙? 이거를 다 아셔야 된다고요. 꼬아서 내놨어요. 지금 보니까. 아주 쉬운 문제 일부러 안 냈어요. 자, 그러면 기획의 원칙 유인물 볼게요. 기획의 원칙.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기획의 원칙 제목은 다 외워야 돼.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 자, 시작.
일관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균형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계층화의 원칙. 네, 이거는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땡땡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떤 원칙을 쓰라고 가로치게 해놓은 거야. 그럼 첫 번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으로 반드시 목적 이석이 있어야 한다. 목적 포함의 원칙. 그러면 2번.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하부집행 기관이 창의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지녀야 한다. 그렇죠. 탄력성 들어가 있네. 탄력성의 원칙, 융통성의 원칙. 그 다음에 일반적이고 추상성이 높은 것에서 시작하여 구체화 과정을 거쳐서 연차적으로 기획을 파생시키는 기획의 원칙은 계층화의 원칙. 새로운 자원, 이건 또 나왔죠. 이건 뭐였지 아까? 경제성의 원칙. 그 다음에 전문용어 피하고 명료하게 하라. 간결성의 원칙. 수행관계에서 단계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포괄적인 사전검사를 다 해야 되는 거. 포괄성의 원칙. 그 다음에 자원, 재반 중요 요소 간에 상호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 균형성의 원칙. 목표를 수립한다는 점에서 다른 관리 기능보다 우선성이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은 무슨 원칙? 자, 여기 아까 원칙에 이제 하나 빠졌어요. 계층화의 원칙 옆에다가 우선성의 원칙 하나만 써내세요. 우리가 간호관리 그러면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죠. 기획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거죠. 기획은 가장 핵심이 뭔가 정하는 거예요.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는 기획이 제일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 문학입니다. 미사구와 수식어를 넣어서 자세하게 기록한다? 아까 틀리다 그랬었죠, 이거. 그 다음에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폐쇄적인 특성이 있다? X죠. 융통성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는 폐쇄성인 거니까 X. 그래서 어떻게 변형되는지 아시겠죠? 자, 7번. 우리 목표관리 MBO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점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자, 옳은 거. 몇 번일까요? 자, 7번 다. 우리 손가락으로 자 하나 둘 셋 한번 올려봅시다. 자, 하나 둘 셋. 자, 5번 4번 2번. 좋아요. 5번 4번 1번은 맞는다는 이야기네. 자, 그러면 자, 뭐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쉽다. O예요, X예요? 봐봐. 이것도 나눠지잖아 지금. 자,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예요. 아니. 환경 목표 관리의 단점.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쉬워요. 맞아요. 맞는 문항이에요. 제가 딴소리 했네. 대처하기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7번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단점을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틀린 거예요. 신속하게 대처하기 쉽다라는 거는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단점을 물어보니까 답이 아닌 거지. MBO의 특성에 대해서 찾으세요. 그러면 1번은 답이 되는 거지.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장기 목표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아니에요. MBO의 목표는 단기 1년짜리 목표를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질적인 목표가 아니라 양적인 목표를 강조하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 양적인 목표만 강조하고요. 측정 가능한 목표 자체를 설정하기는 쉬운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절차의 번잡성, 문서주의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MBO를 하게 되면요.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부터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과정을 전부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모든 걸 기록을 하다 보니까 페이퍼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서주의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아니에요.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이들을 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목표 설정에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그러면 MBO부터 1번 볼게요. 부서 간 화합을 유도하여 조직 전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 O예요, X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자, O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O 높이. 여러분들 모습 절대 안 나와. O. 좋아요. X. 손 안 든 사람은 뭔가요? 모르겠다요? 네. O 아니에요.
X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약간 뜨끔하죠? 그러면서 이거를 공부 안 했구나. 그럼 집에 가서 해야 될 게 뭐야? 찾아봐야 된다는 이야기. 이건 제가 일부러 MBO는 되게 쉬운 문제여서 제가 유인물을 안 드렸거든요. 개념 정리 안 했거든요. 바로 문제를 드렸는데도 지금 반 이상이 틀린 거야. 자, MBO는 뭐냐면 목표를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수간호사가 이 목표는 수간호사 목표예요? 간호사들의 목표예요? 모두의 목표? 오늘은 하급자의 목표예요. 그래서 하급자가 조직의 목표를 정하라는 걸 되게 어려워요. 아까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수간호사가 제안만 할 뿐이에요. 오 선생은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이런 게 좀 어때? 내가 생각할 때는 오 선생이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내가 오 선생이잖아. 오간호사잖아요. 수간호사가 제시한 목표 중에 내 거가 마음에 드는 걸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아까 1년짜리 목표였어요. 이거를 1월에 시작을 합니다. 12월 말에 계획을 세워서 12월 달까지 진행할 때 가끔씩 수강원사님이 지나가면서 오 선생 뭐 잘 지내? 그러면서 논문은 어떻게 돼? 내가 논문 쓴다라고 했다 그러면 논문은 어떻게 돼가니? 자료 수집은 어떻게 돼? 그때마다 뜨끔 하는 거죠. 안 하고 있다가 수강원사님이 자꾸 피드백하면서 일을 진행을 시키는 거죠. 자꾸 그렇게 재촉을 하니까 12월 말에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보세요. 제가 간호부장이야. 여러분들이 수간호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간호부장이 여러분들한테 목표를 다 같이 서로 상의한 목표를 줘요. 그쵸? 그러면 이 MBO는요. 나중에 업무를 얼마나 잘했는지 고과평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앞에 있는 학생들한테 어떤 숙제 1, 2, 3, 4를 다 줬어요. 그쵸? 그러면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게 고가랑 연결이 돼. 경쟁 모드가 돼요. 내가 더 서로 잘하려고. 그쵸? 그래서 조직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부서들 간의 너무 지나치게 경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X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책을 찾아야 되는 거야. 학교 때 배웠던 책.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서머라이즈 책들 많이 갖고 계시고 우리 방학 때 들었던 친구들은 기본서 교재에 있어요. 다. 그래서 그걸 고쳐서 외우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는 O예요? S예요? 효과적인 자기관리, 자기통제 기회를 제공한다고요. O죠. 셀프 컨트롤 하면서 자기통제, 셀프 컨트롤 하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스스로 계획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O. 개인 목표, 부서 목표, 조직 목표를 설정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X, 시간 비용 많이 든다 그랬었죠? 그래서 X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관리자는 상담, 협상, 의사결정, 문제해결, 경청 등 관리자로서의 능력은 향상된다. O죠. 구성원들이 목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표를 다 정해줬어요. 그러면서 김 선생 어떻게 돼가고 있어? 이 선생 어떻게 돼가면서 계속 피드백하면서 이 사람이 아웃풋이 나올 때까지 피드백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로서의 자질, 기술은 키워지는 것이죠. 다음에 5번은 X. 자, X다. 맞아. X예요. 그러면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 자, 목표 설정을 하는 것으로 그쵸? 질적이 아니라 양적. 그쵸? 그 다음에, 질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예요. 자, 여러분, 지금 간호관리 여러분은 공부하고 계시죠? 그럼 간호관리 국가고시 목표는 뭐예요? 잘 보겠다? 이거 목표 아니에요. 목표는 측정할 수 있는 목표여야 돼요. 연산화 시킬 수 있는 목표. 그럼 구체적인 목표. 우리 간호관리 목표. 60점? 80점? 그래서 35개 중에 내가 몇 개를 맞겠다. 이게 목표라고요. 간호관리 시험 잘 보겠다. 이건 목표 측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60점, 80점. 그래, 좋아요. 그럼 60점 맞으려면 몇 개를 맞아야 되는지. 까락 안 하려면 몇 개를 맞아야 돼. 설마 까락은 위험해요, 여러분. 어디서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평균 점수, 우리 국시 통과가 평균이 몇 점이죠? 아니, 개수 말고. 평균 60점인가? 그렇죠. 그러면 안전하려면 70점, 80점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래서 간호관리 목표 80점을 맞겠다라는 게 목표예요. 그래야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질적이다도 틀렸고 추상적인 목표도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6번은
개인의 참여적 목표로 수직적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하는 데 유리하다. 자, 이거는 O예요. 왜 O일까? 막 틀리고 있어. 자, 참여적 목표라는 거는, 자, 여러분, 목표 관리는요, 구성원들을 참여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상사가 명령에 의해서 목표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거죠. 구성원 참여시켜서 내가 정해준, 수간호사가 정해준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든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는 목표고요. 그 다음에 수직적 의사소통. 여러분들이 참여하면은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되는 거야. 우리 계층제, 관료제, 수직적인 조직체계에서는 수직적 의사소통, 위에서 밑으로만 가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만 구성원들이 참여하면 수평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직적 의사소통 체계가 개선된다고요. 그래서 맞는 문항. 자, 7번은 자, 개인의 능력 발휘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그럼 7번은 O예요, X예요? 7번. O일까요, X일까요? 네, 어떤 학생이 눈 딱 마주치니까 이렇게 갔어. 자, 7번. 개인의 능력 발휘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자기를 통제하는 과정이다. 여기는 O예요, X예요? O죠. 그 다음에 불확실하고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 명확한 목표 설정이 가능하다. 틀린 거죠. 뒷문장 때문에 틀렸어요. 왜? 불확실하고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기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뒷문장 때문에 틀렸고 자기를 통제하는 과정이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두 개를 다 합쳐놓은 거니까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목표관리의 활용 시 미리 뚜렷한 목표와 수단, 방법 결정해서 계획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성과가 올라갈 수 있다. 오, 아시겠죠? 자, 그러면 8개 문제와 여러분들한테 다까지 드렸던 5개 합치면 13문항을 푼 거야. 우리 목표관리만. 여기서 목표관리 시험 문제가 다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표관리 13문항이야, 이게. 아셨죠? 자, 그 다음에 8번. 예산은요, 그러니까 예산, 정의들이 많이 나오는데, 먼저 유인물 볼까요? 자, 재무관리 예산, 이거 수정을 안 했네요. 대차 대조표를, 예전 버전이 대차 대조표고요. 이거를 고쳤어야 되는데, 못 고쳤네요. 죄송합니다. 이거가 최근의 말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재무상태표로 바뀌었어요. 시험 문제는 재무상태표로 나올 겁니다. 고치세요. 자, 그래서 자, 재무관리 예산, 그 다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 수가 이 정의를 구별하는 게 대부분이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가 나와도요, 재무상태표가 무엇인가, 손익계산서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물어보는 것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재무관리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고, 그래서 조달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달된 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결정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기 갖고 기억하시고요. 특히 세 번째, 재무관리의 의사결정 기능 4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투자결정, 자본조달결정, 배당결정, 재본분석결정. 그래서 병원의 재무관리, 그다음 재무관리의 기능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금방 아실 거고요. 그래서 특히 재무관리 기능에서 2가지, 투자결정 기능, 자본조달 결정 기능은 머스트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요. 그래서 예산은 정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땡이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왜 하냐면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것을 토대로 현재를 계획하고, 그렇죠? 미래 것을 생각해서 적어놓은 거를 예산이라고 생각하죠. 회계연도 동안 필요한 수익과 지출을 계획한 거. 또 예산 그러면 항상 나오는 공통 단위가 화폐로 표시된 업무계획서. 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로 된 업무계획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땡도 업무계획서라고 되어 있죠. 화폐 가치로 표현해 놓은 금액으로 표시된 업무계획서. 이게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1, 2, 3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머스트로 갑니다. 여기서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오죠. 자,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재무상태, 자산, 자본, 부채 이 말이 항상 들어갑니다. 재무상태표에서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재무제표. 그래서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 왼쪽에는 자산, 그
그래서 자산 이꼴 자본 플러스 부채라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손익계산서는 첫 번째 등에서 핵심 단어는 기업의 경영성과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성과를 알려주는 지표가 손익계산서. 가계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집에서 쓰는 가계부를 기업에서 수익과 지출을 쓰는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외부인으로 하여금 수익성 동그라미 기업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원가는 간호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원가라고 이야기하죠. 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소모된 재반 비용을 원가라고 하고요. 특히 세 번째 땡 원가 이꼴 인력비 플러스 인건비 플러스 재행정비 플러스 재간접비가 원가고 수가는 간호행위의 대가로 지불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원가에다가 플러스 알파한 거를 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설명 듣고 문제 풀면 쉬워요. 진짜. 1번. 자, 그러면 8번. 예산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예산을 물어보는 거네. 답은 몇 번? 그렇지. 바로 눈에 보이죠. 공부하고 보니까. 2번은? 2번은 뭐에 대한 정의예요? 재무관리. 그쵸? 3번은? 환자 간호에 소요되는 간호활동 비용. 자, 간자 간에 소요되는 간호활동 비용 수가.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수익, 비용 발생 및 기업의 경영성과 손익계산서. 일정 시점에서의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로 바꾸셔야 돼요. 공부하니까 바로 보이죠? 근데 막상 이거 내놓으면 여러분들 헷갈리세요. 그래서 정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 아직 끝난 거죠? 네, 안 찍으셔도 돼요. 네, 자, 여러분들 지금 1시간 동안